국정원도 좀 따져보겠는데 내란 특검이 일단 국정원도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국힘이 확보했던 CCTV를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동선이 담겨 있는 CCTV예요. 여기에서 나올 게 국힘은 뭘 기대하고 있는 건가 싶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그 CCTV가 외부에 나오게 된 것이 결국 홍장원 그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자료로 내세운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이런 국가기관 주요 그 정보기관의 내부 사정의 CCTV라면 이걸 만약에 누가 외부에 유출했으면 그거는 뭔가 처벌하려고 혈안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외부에 유출시켜가면서까지 동선을 뭐 보니까 홍장원 그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유출된 경위를 정말 확실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 오히려 국힘이 이 CCTV를 유출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한번 이게 국정원 내부 만약의 경우에 누군가가 이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국정원 내부를 다 촬영되어 있고 그런 그 주요 장면을 볼 수 있는 CCTV를 막 돌리고 유튜브 같은 데 올렸다고 보십시오. 예. 그거 당연히 문제 삼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아무리 그 급획기로선이 이걸 가지고 홍정원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막 부정하는 자료로 쓴다. 이건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이 CCTV를 국힘이 어떻게 가져왔겠습니까? 당시 이제 국정원장이 이걸 내어줬으니까 받았을 거 아닙니까? 조태용 국정원장.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공개 결정을 한 것은 누구인지 처음에 요구를 한 사람이 있다면 요구를 한 사람은 누군지 이 외부에 나가게 된 그 과정은 어땠는지 이런 건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한 자들을 은폐하기 위한, 그렇죠. 오히려 죄를 씌우기 위한. 그렇습니다. 음해하고 그 다음에 그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그리고 사소하고 지엽적인 부분이거든요. 예. 얘기를 하다 보면 뭐 그날 내가 어디 있었는지 약간씩 차이는 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중요한 대목의 일관성이지 그 사소한 그런 점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소한 점을 지적해가지고 전체적인 신빙성을 무너뜨리려는 과정에서 그 CCTV를 동원한 것인데 좀 약간 좀 치사 좀 빤스다.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네네. 계엄의 국정원을 동원하려고 했다는 그런 네네.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요 관련 문건이 나왔어요. 예, 문건 예. 제목이 계엄 상황하 무슨 국 활동 근거 검토 이겁니다. 여기에 국정원 직원이 80명을 네네. 계엄사로 파견하려고 했다. 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게 그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계엄 해제 이후에도 또 다시 뭔가 좀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거야? 뭐 이런 의심도 한 가지가 2차 있지만, 계엄. 예. 하나는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미 국정원 직원 80명은 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일단 계엄사를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아서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갑자기 계엄이 해제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게 그리고 또 불법적이라는 게 계속 드러나기 시작했고 예. 그런 상황에서 그 파견됐던 혹은 그런 임무를 부여했던 직원들에 대한 임무 부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후적으로 급하게 만들어낸 문건일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가짜 문건일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이제 그 직원들 임무를 부여해가지고 계엄사에 파견하고 막 이랬던 직원들이 있었던 그런 국정원도 완전히 거기서 자유롭지 않았던 그런 그 모습을 지우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작성했던 문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2차 계엄을 준비했을 수도 있고 네네. 자신들의 뭐 가담 정황을 좀 지우기 위한 네, 그렇습니다. 가짜 문건일 수도 뭐 있다. 가짜 물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미 그 임무를 부여받아서 활동했던 직원들의 그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사후적 문건일 수도 있고 시켜서 했다. 예,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우 중에 단 하나라도 납득할 만한
이게 없죠. 국정원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수긍할 만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 없죠. 어떤 없습니다. 경우든 뭐 이건 좀 뭐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예, 국정원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니까. 네. 내란 특검이 아주 바쁜데 요것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24일 그러니까 수요일인가요? 수요일에 윤석열에게 출석을 통보했는데 요게 외환죄 관련 예, 첫 예. 조사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외환죄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외환죄가 반드시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요게 윤석열이 일단 절차상 문제를 또 제기하고는 있습니다. 네,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 뭐 절차상 문제 제기한다고 하지만 뭐 변호인 선임하라 그러면 하지도 않고 선임계 내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본인한테도 출석 통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변호인에 대한 통보는 그냥 일종의 부가적인 것이고 지금 뭐 사건별 건건이 뭐 위임장을 제출하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본인한테 통보가 된 이상 그런 사소한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비 거는 것은 좀 한심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절차적 문제가 없으면 윤석열 씨가 출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참 이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조차도 좀 좋아 보이지 않고 네. 한심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특검은 교도관을 통해서 이미 윤석열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그거면 된 겁니다. 네, 그거면 된 겁니다. 예, 변호인에 대한 그 출석 요구는 기존에 뭐 변호인 다른 사람 또 선임할 것도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선임한다 한들 이 윤석열 씨도 변호인 구하기 힘들다거든요. 음흠. 뭐 그런 거 보면 당연히 지금 기존에 있는 변호인한테 통보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본인에게 통보를 하는 이상 변호인에 대한 통보는 일종의 그 뭐 서비스 차원입니다. 서비스 차원이다. 예, 그런데 그걸 예. 가지고 뭐 절차적인 문제를 이건 헌법재판소 아니라 어딜 가도 아하. 이런 게 절차적인 문제 하자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려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예, 근데 뭐 이게 조사에 출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석까지 그러니까. 신청한 상황에서. 그럼 뭐 본인이 선임계 낸 변호사한테 통보하면 본인이 출석할 건가요? 예. 그건 아니죠. 예, 예. 그냥 핑계 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석 심사만 출석할 것 같다. 계속 이렇게 특검 쪽을 그 흠집 잡고 트집을 잡는 예, 겁니다. 늘 그 그래 이상 왔습니다. 아닙니다. 네. 예. 일단 외환죄에 다시 집중을 해보면 처음부터 사실 외환죄는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예, 예. 그럼에도 뭐 드론 사령부의 기록이라든지 네. 그간 있어 왔던 그 행적들을 보면 외환죄 적용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해요. 외환죄까지는 힘들더라도 일반 이적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이적죄까지는 안 됩니다. 외환죄 해야 되는데 외환죄를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외환죄는 그 적국과 통모하여 그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적국이라는 부분. 근데 적국은 뭐 꼭 국가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통모라는 부분입니다. 그 통모. 부분을 그 부분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예. 외환죄라는 건 옛날에 뭐 여적죄 이렇게도 불렀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적국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일로 쳐들어오세요 하고 뭐 예. 문 열어주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입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지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일반 이적죄는 그런데 문제가 없고요. 사실은 일반 이적죄로 한다 하더라도 죄질은 외환죄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죄질은 우리나라에 환란을 불러일으키려고 들었던 그 행위 자체가 틀림없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리고 다른 죄랑 다 경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아주 중대하게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이적죄는 일단 무기징역이 최고형이라. 네. 그죠. 근데 어차피 내란죄가 사형 무기이기 때문에 예. 사형에는 사형을 뭐 좀- 더 이상 이제 가중 처벌이 안 되고요. 그런가요? 사형에 예. 이제 외국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데 네. 우리는 사형이 가장 중요한 죄일 경우에는 그냥 사형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의- 국민 법 감정상 사형이 마땅합니다. 법 감정으로는 뭐 무기도 한번 살고 뭐 이렇게 벌금 낼 것도 내고 뭐 여러 가지 계속 예. 이런 식으로 외국의 사례처럼 이렇게 병합해서 처벌받는 아하. 그런 사례였으면 좋겠다는 사안인 거 보이는데 어쨌든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내란죄에 모두 다 흡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일단 김용현 전 장관 있지 않습니까? 네.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방문 조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뭐가 나올까요? 본인이 아마 본인이 모시던 그 보스가 하는 그 행동처럼 뭐 진술 거부하고 또 뭐 별짓 다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가요? 네. 예. 근데 일단 방문해서 조사해라 이렇게 요구는 한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방문해서 조사를 하되 본인이 응하고 안 응하고는 본인이 결정하겠다 이런 식 예, 아니겠습니까? 아, 기대를 안 하시는군요. 저는 기대를 안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얘기를 한다 한들 또 이상한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그 공개되어 있는 장소인 헌법재판소에서도 아이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난다고 그러고 약간 좀 거짓말 계속했죠. 예, 코미디 같은 장면을 연출했는데 그거 뭐 한글 파일로 작성하는 거 자기가 작성한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한글로 했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그런 정도 그 정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요거 마지막으로 좀 확인하고 네네. 싶었는데 요즘에 돌고 있는 얘기 중에 예. 검찰 개혁 입법이 추진되면서 네. 요 이제 특검에 있는 검사들이 태업을 하고 있다 이런 아. 얘기가 돌더라고요. 이거 꼭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저도 그 소문을 들었고 그게 한 언론에 나왔던 얘기인데 예. 그게 지금 현재 언론 보도로는 김건희 특검의 일부 파견 나가 있던 이제 그 검찰 파견 인력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확인된 바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사실 오늘 나오기 전에 좀 어디 좀 물어보고 왔거든요. 예. 물어보고 왔는데 내란 특검에서는 전혀 그런 건 없고 예. 그리고 본인들이 이런 그 중차대한 사안에서 과거 특검처럼 어떻게 보면 윤석열 특검이나 이런 시절에는 완전히 그냥 특검이 어떻게 보면 뭐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좀 겸손하지 못한 태도라 그래야 되나 예. 그런 식으로 막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그 내란 특검이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상황이 돌아가더라도 어떻게 되더라도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본인 어쨌든 내란 특검에 있는 그 후배의 말로는 본인들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예. 그렇게 아니 얘기하더라고요. 김건희 특검도 혐의가 지금 16 플러스 알파인데 김건희 특검은 놀 도대체 시간이 어디 이 있겠습니까? 화수분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이게 뭐 하나 예. 혐의를 밝혀내면 또 다른 게 생기고 이러니까 네. 정말 이거는 언제까지 지금 뭐 이 정권 5년 동안 이게 다 밝혀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태업이라뇨. 이거 약간 분열을 위한 소문 그런 거 만들어낸 그렇게 소문이 아닌가. 그냥 이렇게 뭐 사실 그 뭐 일부 인력들의 경우에는 돌아갈 곳이 없어지는 건가 뭐 이렇게 동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 지금 할 일이 주어져 있고 차분하게 본인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싶다. 뭐 저도 예. 그렇게 후배한테 얘기했고 후배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해야만 합니다. 뭐 네.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네. 내부 보고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류혁천 법무부 감찰관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곧바로 정치하는 언니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